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우크라이나발 LNG선 호황 기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 조선업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최대 공급처인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LNG선의 수요가 늘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이것이 지금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 대전에 참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미국과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것 때문에 참전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야기는 계속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LNG 선의 발주가 늘어나고 성과도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크라이나발 LNG선 호황 기대, LNG선 가격 상승 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조선업계는 큰 영향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국 그리고 수출국이지만 해상 운송의 의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이 되고 이것을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유럽과 중국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는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과 중국에 지금 LNG를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LNG는 EU와 러시아 간의 힘싸움의 소재가 되고 있죠.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의 16.5%나 차지하고 있는 주요 생산국이죠. 생산량의 상당 부분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 등 인접 지역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크림반도예요. 크림반도는 이미 점령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갑니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많이 가는데 이 많이 가면서 이 파이프라인의 이용료도 우크라이나를 내게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창지대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인 원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를 병합을 하게 된다, 최악의 상황으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지금 크림반도를 통한 아니면 우크라이나 남부지방을 통한 동토의 땅인 러시아가 지금 부동항이 없잖아요. 부동항의 확보,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식량 문제 해결,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해진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유럽을 잇는 가스관 지도가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상당 부분 많이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벨라루스를 통해서도 가지만 거의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루마니아나 여기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전 지역을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독일과 같은 경우는 노스트롬 통해서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벨라루스를 통해서 지금 오는 파이프라인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Gas Pipeline Network of European Continent, 이거 지금 이렇게 유럽의 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러시아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거의 주산지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까지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점점 더 오르는 상황. 지금 제가 어저께 선물을 봤거든요. 원유 WTI, 텍사스산 중진료에 대한 선물을 봤더니 94달러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얼마나 오래 갈지가 모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의외로 많이 견디게 되면 이게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같은 경우도 여기에 무기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 물론 자기들이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두에 때 말했다시피 유럽과 같은 경우는 소리는 지르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많은 상당 부분 LNG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 미국과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와 맞붙이게 되면 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러시아 내에서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몰아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현재 러시아 입장으로서도 지금 이곳을 침공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죠. 특별히 러시아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석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이 세 가지를 다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급을 할 때 높은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럽과 같은 경우도 러시아산 LNG를 받고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 지금 현재 이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안보 위기가 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렵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러시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미국 입장으로서도 지금 텍사스산 중진류와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오르면 좋죠. 왜냐하면 셰일가스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서로 액션을 취하고 러시아만 피 터지는 이러한 상황을 제가 지금 보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LNG 가격과 석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지금 뛰어오르고 150불까지 뛰어오른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석유와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지금 말이 다시 들어갈게요. 지금 향후 러시아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유럽과 같은 경우는 LNG 수입의 다변화가 필요해요. 지금껏 러시아에 전적으로 오전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왔었던 그 LNG 선들이 지금 어디로 빠지냐? 지금 다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입장으로서도 이번에 사태가 벌어지면서 더 이득이 많이 보는 더 저렴한 가격에 자국에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비싼 가격으로 지금 살 수 있는 유럽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제적으로 LNG 등의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장 타격을 받을 곳은 다름 아닌 EU, 유럽이라는 사실이죠. EU가 사용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통해 수입되는 양은 무려 40%. 반대로 러시아 역시 천연가스의 절반가량을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이 오히려 러시아에게도 커다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오히려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번 사태를 좋아해야 될지 아니면 싫어해야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러시아를 옹호를 해줘야 되지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으로 통해서 지금 중국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뒷짐지고 머리통 맞는 지금 현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이 만약 차질이 빚게 된다면 대규모 전력난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러시아 역시 이 일이 장기화가 되고 유럽의 수입 루트가 다변화가 되면 최대 폭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위기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야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EU와 미국 대 러시아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EU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끊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를 위해서 미국 또는 중동 지방에서 LNG 수입을 반드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에 따라서 유럽은 LNG 운반선이 대거 발주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조선업의 호기로 볼 것입니다. 유럽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LNG의 운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그냥 파이프라인만 틀면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이 부족한 물량밖에 들어오지 않았지 따로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변했죠. 상황이 변하면서 외부에서 LNG를 무조건 수입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국 조선사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한국조선사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에 대해서는 87%를 수주를 했습니다.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LNG선 수주에 사활을 걸었고 이것의 선두주자가 된 게 한국이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바빠진 유럽 및 선주 LNG선 운반선 발주 확대 고려입니다. 자, 지금 미국군이 3,000명이 동유럽에 추가 배치 계획이고 나토군도 5,000명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로 직접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여기 이 뒤에 나토군을 배후에서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거죠. 그래서 루마니아나 아니면 폴란드 아니면 체코 이런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더 이상의 진군이 없도록 막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위에로서는 벨라루스를 통해서 이렇게 침공을 받고 동쪽으로는 러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크림반도를 통해서 지금 진군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난민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폴란드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8일날 우주룰라 폰데어 라이엔 지금 EU 집행위원장은 EU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등 대책을 모색해서 소비자 가격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일은 터졌죠. 일은 터지면서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는 물 건너갔습니다. 물 건너갔고 결국은 가격이 비싸게 공급을 하는데 얼마나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즉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중을 줄이고 미국, 중동, 북아프리카 등 다른 LNG 산지에서의 해상 공급량에 확대할 것으로 하는 뜻을 풀이가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하고도 그리고 터키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조선업계는 이 같은 탈러시아 행보가 K조선의 주력 업종인 LNG선과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해상 플랜트 발주 확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선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글로벌 조선 해운 전문지인 트레이드 윈드에 따르면 2027년까지 총 150척가량의 LNG선 발주 계획을 갖고 있었던 카타르 국영 에너지 업체인 카타르에너지는 최근 올해 발주 계획을 16척에서 20척으로 높였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선사인 페트로나스도 발주 계획을 앞당기고 있어요. 페트로나스는 최대 14척의 LNG선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엑슨모빌도 8척의 LNG 발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업계 관계자는 이미 노후 LNG선의 교체 주기가 도래했고 그리고 LNG 수요 증가로 긍정적이던 시황이 이어지던 상황이라고 하면서 최대 선박 발주국 EU의 도입선 다변화가 해상 물동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지난해 LNG 발주의 98%를 싹쓸이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빅3가 이들 물량의 80% 정도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조선업계 관계자도 현재 LNG선 시장에서 한국조선업의 경쟁자는 중국의 후동중화업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EU가 도입선을 다변화할 경우 정체됐던 글로벌 가스전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며 플랜트 발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K조선의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러시아와 연합하고 있는 연합해서 그 가스관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주한 선박 건조가 취소가 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 선사가 수주를 취소할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주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조선사가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LNG선은 총 7척. 선박 외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러시아로부터 LNG 설비를 수주를 받았고 삼성중공업도 셔틀탱커 기자재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러시아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수주가 취소가 된다 할지라도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넉넉한 상황 그리고 LNG선 시장이 호황이라는 점에서
그다지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는 1월 말 기준 빅3의 LNG선 수주 잔고가 150척에 비해서는 7척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작은 비중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도 아직 대러시아 제재 수준이나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미래는 대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 있지만 최대 발주국인 EU의 방향 전환을 불러올 사이클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놓친 고기, EU 고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클 것이다. 러시아에서 발주가 취소가 되더라도 그렇게 타격은 미미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노후 지금 LNG선 교체 주기 도래 그리고 LNG선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시황이 이어지던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LNG 가격이 오르잖아요. LNG 가격이 오르면서 덩달아 석유 가격도 오릅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해양 플랜트 주문도 부추길 수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천연가스의 대체제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 수요가 증가하면 유가가 급등하게 되고 이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는 해양 플랜트 생산 설비 발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지금 WTI는 연초 배럴당 76달러에서 현재 90달러를 넘은 상황. 90달러를 넘은 상황이고 어제와 같은 경우는 100달러까지 넘은 상황이었었죠. 일정 기간. WTI 4월 선물 가격도 지금 97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유가가 60달러 이상일 때 해양 플랜트의 생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상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철광석이나 연료탄 등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조선용 후판 가격 협상이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가 되는데 조선업계는 지난 하반기 후판 가격이 대폭 오른 만큼 올 상반기에 가격을 낮추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철광석의 가격도 오르고 있죠. 연료탄, 석탄의 가격도 오르고 있으면서 후판 가격의 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톤당 90달러 미만에 거래됐던 철광석 가격은 현재 138달러, 한 50% 이상 오른 상황이죠. 제철용 연료탄 가격이 연초 톤당 360달러에서 현재는 440달러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이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보면 LNG선 발주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철광석과 지금 석탄의 가격이 오르죠. 석탄의 가격이 오르면서 당연히 후판의 가격도 오를 겁니다. 지난해 말에 협상 후에 지금 전체적인 철광석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르고 있어요. 다시 오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상황은 만만치 않죠. 오히려 지금 LNG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LNG선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주문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중공업 분야의 회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만들고 있고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오른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은 더욱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결국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LNG선에 주문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번 주문부터는 가격이 올라오고 이전 주문은 지금 현재 후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렇게 공정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그렇게 그다지 이득이 없는 상황으로 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